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IELTS 스피킹을 가지고 영상을 찾아왔습니다. 간호 공부를 올린다고 했는데 정말 간호 공부랑 1도 관련 없는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긴 하지만 혹시 제 개인적인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은 IELTS 스피킹에 관한 거고요. IELTS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IELTS죠. IELTS 점수 같은 경우는 비자 스크린에 꼭 필요한 점수입니다. 비자 스크린을 받기 위해서는 IELTS도 가능하고 토플도 가능하긴 하지만 저한테 토플 스피킹 점수는 굉장히 높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막 아카데믹하게 단어를 잘 외우고 그런 게 아니었어서 우선 IELTS가 조금 더 쉬운 건 아니지만 쉬운가? 쉬운 건 아니지만 우선 좀 접근하기가 쉽다고 해서 저는 못 모르는 상태에서 IELTS를 시작을 했고요. 어, 이 영어 점수는 비자 스크린,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간호사로 오시려면 꼭 필요한 점수입니다. 비자 스크린을 가지기 위해서는 IELTS나 영어 점수가 이제 기준 이상이 되거나 안 그러면 해외 영어 관련한 학사가 아마 일정 수준이 이상이 돼야 돼서 뭐 프랭클린이나 안 그러면 그 RNBSN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저처럼 이제 시험을 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 스크린 관한 영상은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점수가 되게 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뭐 토익 토플도 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왜 미국 간호사를 결심하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별로 생각이 없었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전문가 아니고요. 이건 진짜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고 어, 뭐 이거에 대한 밑바탕 뭐 관련 논문, 관련 서적 뭐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득점도 아니고요. 정말 딱 7.0이에요. 뭐 8.5, 8.0. 그다음에 뭐 라이팅 점수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오버롤도 딱 6.5, 7.0. 딱 정말 이 비자 스크린만을 위한 그런 점수가 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랑 그다음에 이제 제가 특히 이제 IELTS 스피킹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전과 다르게 판서도 미리 좀 써봤습니다. 네, 우선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스피킹 7.0 처음에 쉽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하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6.5, 오버를 6.5도 나오는데 스피킹 7.0이야. 쉬울 거야. 괜찮을 거야. 몇 번 치면 나오는데 안 나오고요. 저 7.0 나올 때까지 2년 걸렸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도 오버롤 6.5는 처음에 나왔어요. 저는 이제 IELTS에 대한 특히 뭐 시험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IELTS가 무슨 시험인지도 전혀 몰랐고요. 엔클렉스를 치고 이제 점수가 필요하다 이제 미국 간호사를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알게 된 거라 뭐 무슨 시험이 되는지 어떤 순서가 되는 건지 뭐 스피킹은 어떻게 나오는지 라이팅, 리딩, 뭐 리스닝은 어떻게 나오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학원을 이용을 했고요. 그때는 제가 학원을 강남으로 다녔어요. 강남 해커스를 다녔었고 강남 해커스는 종합반을 2달 다니면서 제일 낮은 점수가 5.0 대비반일 거예요. 5.0 대비반을 다니면서 근데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6.5가 목표라고 하더라도 저는 아는 게 아예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은 5.0 들어가시는 분이나 6.0 들어가시는 분이나 IELTS에 특화된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가르치는 레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반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처음 목표는 이번에 적혀 있듯이 학원 프로모션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IELTS가 되게 비싸요. 제가 칠 때는 IELTS가 페이퍼가 25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25만 얼마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IELTS 5.0 대비반에서 5.0 이상이 되면 프로모션 해서 한 달 그 시험 1회분 치는 돈을 돌려줬어요. 그대로 페이백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0을 넘으면 공짜로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내 목표는 6.5 이상이고 이렇게 뭐 6.5, 5.0도 이상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 돈도 얻으면 나야 이제 두 배로 좋은 거 일석이조니까 5.0 들어가서 일단 이 돈을 노려야겠다.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강남 해커스를 2달 정도 해서 종합반을 다녔어요. 종합반 다니면서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거는 조금 여러분한테 슬픈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때는 제가 병원을 안 다녔어요. 병원을 그때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제가 엔클렉스까지는 병원을 다니면서 땄어요. 그런데 영어는 제가 스피킹이고 뭐고 일단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병원을 잠깐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이제 미국 간호사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병원을 그 그만두시기 힘드신 분들은 보니까 인터넷 강의도 똑같은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2달간 다니면서 오버롤 6.5를 따고 시험은 이제 그 시험료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그 후로 2년 있다가 나왔어요. 왜냐?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어요. 스피킹을. 근데 저는 카페 가서 디저트 먹으면서 커피 먹으면서 그래, 나란 여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이런 걸 좋아했던 거지. 스피킹 공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인풋만 있었지 입 밖으로 내뱉는 아웃풋은 없었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카페나 이런 데 앉아서 지금은 마스크 때문에 안 되지만 카페에 앉아서 막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부끄럽기도 부끄럽고. 근데 집에서 공부를 절대 안 해. 그래서 나갔어요. 우선은 가방 싸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기서 뭐 라이팅 공부나 리딩 공부, 그래 뭐 공부 단어 외고 이런 거는 되는데 스피킹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2년이 지나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열심히 한 결과 스피킹은 7.0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을 총 5번을 쳤거든요. 5번을 쳤는데 맨 처음에는 스피킹 5.5가 나왔어요. 나쁘지 않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한 달 있다가 다시 시험을 쳤는데 그때 6.0이 나왔어요. 이때 딱 흔히 하는 착각 있죠. 이 기세면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하면 한두 번 내로 내가 스피킹 7.0이 나오겠다 했죠. 아니었어요. 그 다음번 시험에 5.0으로 그대로 곤두박질 쳤어요. 왜냐? 제가 스크립트를 외웠거든요. 이게 스크립트를 외우면 안 되는데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방법 중에서 스크립트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시도했던 방법은 그 영어 필리핀 선생님이랑 하는 그 IELTS 영어 사이트가 있어요. 그 이제 화상 영어로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같이 수업을 하는 건데 제가 가르침을 받았던 그 영어 선생님의 방법이 정말 문장에 많은 단어와 그런 그 이디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정말 맥시멈의 고득점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였는데 제가 그렇다고 영어를 매번 쓰던 사람도 아니니까 외우긴 외웠어요. 외우긴 외웠는데 딱 시험관 앞에 갔는데 그 시험관이 준 문제를 딱 보고 이거 내가 준비했던 거다. 이 정도면 나 7.0 이번에 바로 받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진짜 기대감과 흥분감에 정말 열심히 1분 동안 준비를 해서 딱 2분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순간 3문장 있다가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그래서 시험관과 저 사이에 정적이 맴돌았고요. 그 모습을 본 시험관은 저에게 5.0을 줬더라고요. 나쁜 사람. 아무튼 그 이후로 해서 거의 한 1년 정도 시험을 안 쳤어요. 왜냐면 제가 다시 병원에 들어갔기도 했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흐지부지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도저히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다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으니까 그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해가지고 준비를 한두 달 해서 마지막에는 제가 시험을 2번을 연달아서 쳤거든요. 이게 IELTS 점수가 나오는데 2주가 걸려요. 2주가 걸리니까 시험을 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쳤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나? 모르겠는데
라이팅 같은 경우 제가 페이퍼로 시험을 쳤었을 때는 2주가 걸렸거든요. 근데 컴퓨터로 시험을 쳤을 때는 1주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은 그러니까 1주 간격으로 쳤는데 점수는 같은 날 나왔어요. 하나는 오전, 하나는 오후. 근데 둘 다 스피킹이 7.0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다 아이엘츠 책이랑 종이랑 다 갖다 버렸어요. 거짓말 안 하고 9시 반인가 금요일 9시 반에 딱 시험 점수가 뜨자마자 정말 환희에 가득 차서 일단은 카톡을 엄청나게 보내고, 그러고 옆에 쌓여있던 아이엘츠 문제집이랑 정리했던 거 그대로 이제 폐지 줍는 저희 동네 할머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에게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 아이엘츠는 없다. 아무튼 그 정도로 그냥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제 스피킹 점수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이었고요. 일단 제 여정은 이랬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이엘츠가 보면은 스피킹이 이게 그냥 되게 문제들은 좋아하는 책 뭐 있니? 좋아하는 영화 뭐 있니? 무슨 음식 좋아하니? 뭐 안 그러면 문제가 뭐 거기 갔어서 제일 재밌었던 경험을 얘기해봐 이러면서 되게 일상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다 이제 주관적인, 당연히 시험이니까 채점 항목이 있어요. 그 채점 항목을 보면 여기 이제 밴드 스코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옆에 보면 fluency and coherence, lexical resource, grammatical range and accuracy, and pronunciation. 이렇게 해서 발음이랑 그 뭐죠? 그 grammar, 문법이랑 이제 lexical resource, 단어나 이런 걸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유창성이 얼마나 되느냐, 일관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밴드 스크립트 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노리는 건 7.0. 이 이상 점수면 어떤 거든 좋겠지만 원어민이랑 정말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만 8.5, 안 그 9 이렇게 받더라고요. 원어민도 9 못 받은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점수가 지금 글씨가 되게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인터넷에 IELTS Speaking Band Description이라고 치면 이게 쭉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구나. IELTS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11분에서 14분 사이로 진행을 하고요. 적어도 15분 안에는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면접관이랑 1대1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형식이고, 아마 어차피 스피킹 시험 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간호로 이민을 오시기 위해서는 IELTS 아카데믹을 치셔야 됩니다. IELTS가 아카데믹이 있고 제너럴이 있는데 이게 문제 차이가 있어요. 스피킹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IELTS 아카데믹을 치셔야 되고, 파트는 파트 1, 파트 2, 파트 3으로 나눠져 있고요.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한 나에 관한 질문을 몇 개를 던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길게 막 얘기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제 생각에 한 두세 문장? 이 정도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파트 그 문제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 문제에 대한 이렇게 소문제들이 있어요. 그 소문제를 포함을 해서 1분 동안 준비를 하고 2분 동안 혼자서 얘기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파트 1처럼 이제 문제 지문을 주어지는데 파트 2와 연관이 되어져 있고요. 얘기를 할 때 보통 개인적인 생각이 되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난 뭘 좋아한다 이런 형식이 아니고, 파트 3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뭘 좋아한다,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뭐 사회방 관련된 거, 그러니까 좀 더 제너럴하게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한 대여섯 문장 정도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네, 나와져 있고, 여기서는 제가 했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 아니고요. 제가 말하고 있는 거 어떠한 리소스도 뭐라고 해야 되냐, 논문이나 안 그러면 이렇게 꼭 해야 된다, 방법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정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맞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 틀릴 수도 있는데, 혹시 제 경험이 도움이 되실 분이 있으실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는 IELTS 브로 참고하기입니다. IELTS 브로라면 누구든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기 넘어와서 선생님들이랑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뭐 IELTS 치신 분도 있고 안 그럼 RMBSN으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IELTS 브로를 첫 번째 몰라서 되게 고생을 하셨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IELTS 브로 같은 경우에는 ieltsbro.com이고요. 중국 사이트예요. 이게 무슨 사이트면 시험 족보 사이트죠. 시험 족보를 정말 신기해요. 그들의 정보력이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문제은행처럼 매번 바뀌어요.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4월까지, 5월에서 8월까지, 9월에서 12월까지가 같은 문제가 주어지고요. 1월에서 4월에서 그러니까 4월에서 5월 넘어갈 때도 문제가 전부 다 바뀌는 게 아니고 한 5, 6, 7%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40%가 문제은행처럼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1월, 5월, 9월 이렇게 첫 스타트를 하는 달에는 시험을 저는 안 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무슨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달에는 시험을 웬만하면 피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1월이 시작이라고 하면 1월 둘째 주, 셋째 주부터는 이제 IELTS 브로에서도 문제가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 문제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뭐 2월, 3월 이렇게 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그 IELTS 브로 사이트 들면 전부 다 중국어로 적혀져 있어서 조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일단 이게 최근에 제가 오늘 바로 들어간 IELTS 브로거든요. IELTS 브로 들어가셔서 여기 세 번째 거 아이콘 클릭하시면 여기 뭔지는 모르겠지만 입구자가 적혀져 있는 걸로 봐서는 스피킹일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파트 1 문제에 이렇게 큰 제목들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이거 하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소주제가 나오는 형식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파트 2, 3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저는 파트 1이랑 파트 2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 파트 3는 거의 그냥 읽기만 했었어요. 왜냐면 그 1, 2 준비하는 거에도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고 그리고 저는 1이랑 2를 잘 하고 나면 3는 그나마 대답을 해도 제가 7.0까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 2에 집중을 많이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파트 2만 제가 기억하는 걸로 52문제, 53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파트 1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래서 문제는 일단 여기 사이트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안 후로는 학원의 도움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형식에 대해서 아예 몰랐을 때는 학원이 도움이 필요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공부하는 본인의 형식이나 이런 거를 본인이 찾아가야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파트 1 해서 IELTS 브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스피킹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다 4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스피킹, 리딩, 라이팅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스피킹 말고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스피킹만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피킹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일단 반복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초반에 진짜 껄렁껄렁 공부한다고 이렇게 그냥 카페만 갔었을 때는 그냥 디저트 먹기 좋아해서 갔던 것 같아요. 스피킹 공부하려고 갔던 게 아니고. 근데 정말 입 밖으로 많이 내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 시험 점수가 나오기 전에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스피킹을 했어요. 거의 하루에 스피킹을 7, 8시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일단 파트 1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파트 1은 문제에 대해서 답을 만들어뒀습니다. 네. 옆에 보면 툭하면 툭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게 정말 툭하면 툭이었어요. 제가 예시로 하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리딩 파트 1에 보면 첫 번째 Do you like reading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제 엄청 너 읽는 거 좋아하니? 엄청 간단하게 응 읽는 거 좋아해 라고 하면 점수 절대 안 나오겠죠. 이게 아무리 간단해 보여도 시험이니까. 그래서 문제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 두세 문장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너 읽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나 읽는 거 좋아해. 요즘 유튜브나 영상을 되게 많이 봐서 읽는 것보다 보는 걸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책이나 신문 읽는 걸 좋아해. 뭐 이 정도로? 이것도 좀 길긴 한데 제가 시험 친 지 조금 돼서 아무튼 이 정도로 했었던 것 같아요. 밑에 보면 뭐 Do you like to read at home or in other places? 뭐 이게 물어보면 나 집에서 읽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밖으로 나가는 걸 더 좋아해서 밖에서 많이 읽어. 카페를 가기도 하고 도서관을 가기도 해. 뭐 이 정도로. 그리고 여기 제가 밑에 보면 반응 속도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정말 툭하면 툭하게 나와야 돼요. 이게 제가 초반에 IELTS 썼을 때 착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IELTS 문제들이 되게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너는 뭘 좋아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제 생각이 아니면 적는 걸 되게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조금 빨리빨리 튀어나오려면 내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야 되지 않냐? 근데 문제 보면 뭐 너 무슨 영화 보는 거 좋아해?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저 영화에 진짜 관심이 없어요. 영화 잘 안 봐요. 영화관 안 간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답변 자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무슨 재밌는 영화가 있어야 물어보는데 내가 생각나는 영화는 막 뭐지? 그냥 제가 막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하고 옛날 영화로 들어보면 테이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총 쏴고 죽이고 이러는 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때 한참 제가 봤던 게 킹스맨이었는데 킹스맨 설명하려고 하다가 진짜 한마디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만약에 이게 만약에 예시가 무비라고 쳐요. 내가 무슨 영화를 좋아하니 하면 첫 번째 제가 문장을 만들었던 게 나는 뭐 공포 영화를 좋아해. 뭐 공포 영화랑 같이 저녁에 맥주 마시는 게 그렇게 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없더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장을 만들었다 쳐요. 한국말도 못하네. 그런 문장을 만들었다 치면 그냥 그걸로 쭉 밀고 나가세요. 무조건. 그냥 내가 앞으로 좋아하는 건 호러 무비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호러 무비 스릴러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나의 양심은 저 멀리 잠깐 던져주고 무조건 호러 무비. 문장을 계속 바꾸게 되니까 말도 안 튀어나오고 이게 당황해서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하면 호러 무비, 영화 하면 호러 무비, 영화 하면 호러 무비. 무조건 IELTS 점수 나올 때까지는 나의 양심은 저 멀리 갖다 두고 무조건 호러 무비. 하나로 정해둔 걸로 무조건 이제 밀고 나가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툭 하면 툭 나오는 걸로 해서 반복돼. 이 짓을 정말 계속 그냥 누가 툭 하면 너 무슨 영화 좋아해? 호러무비. 이렇게 나올 정도로 계속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 첫 번째 하나의 팁이고요. 파트 2. 파트 2가 문제죠. 파트 2는 제가 앞번에 스크립트로 하다가 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스크립트가 또 왜 나오냐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를 알려주셨던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선생님이니까 단어도 되게 많이 아시고 수거도 되게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입에 안 붙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단어도 잘 안 외워지고 제가 쓰는 단어가 아니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장이 새하얗게 됐는데 저는 제 언어로 스크립트를 짰어요. 그러니까 문장 어려운 것도 아니고 I like it, I don't like it.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한 걸로 스크립트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저는 유창성이나 반응 속도에 목숨을 정말 걸었어요. 누가 툭 치면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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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래서 저랬어. 응, 그래서 내 답은 이거야. 이렇게 툭 나올 정도로 외우는 내 입에 맞는 언어로 외우는 거에 초점을 뒀고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 스크립트는 제가 아까 파트 2가 다 정리되면 한 52문제, 53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다 만들었어요, 스크립트를 다 만들었고 그걸 나중에 키워드로 바꿔서 제가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우는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죄송해요. 파트 3는 그냥 읽어만 봤어요. 제가 여기 예시로 둔 거 이것도 오늘 찾아서 나온 건데 파트 2, 파트 3가 보니까 파트 2는 이제 unusual clothes를 입었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스크립트를 설명을 하는 거고 이제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입는 거 그리고 옷 관련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문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안 그러면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받느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문장이 되게 브로드해요, 답변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문제까지 준비하다간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파트 3, 그러니까 제가 7.0이 그렇게 고득점은 아니기 때문에 파트 2나 파트 1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얻으면 파트 3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파트 3는 파트 1이지만 그냥 문장을 조금 더 주구장창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해보자라고 해서 읽기만 했었고요. 저는 파트 2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트 2를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파트 2 같은 경우는 제가 스텝 1, 2, 3, 4, 5까지인가 준비를 했는데 스텝 1은 이건 카페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앉아서 하실 수 있고 문제를 보면 어떤 설명인지 설명해라. 근데 너는 who is this person? How you knew this person? What his clothes are like? And explain why you think his or her clothes are unusual.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who, how, what, and why 이렇게 문장을 포함을 해서 2분 동안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다가 이거에 맞는 일단 답변은 다 해야 되니까 답변을 또 다 안 하면 점수가 깎이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다 하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만약에 이걸 예시를 들면 나는 학원 친구가 그렇게 옷을 입고 왔고 그 친구는 내가 2달 전에 IELTS 준비하면서 같이 만났었어. 근데 그 친구는 무슨 옷을 입었냐면 맥도날드 캐릭터 옷을 입었어. 그 캐릭터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생긴 캐릭터 옷을 입었어. 그 친구가 그 옷을 왜 입고 왔냐면 그날 학원에서 할로윈 파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날짜를 착각해서 혼자 그렇게 입고 온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한글로 적어요. 한글로 적고 제가 지금은 후에 학원 친구, 하우에 2달 전에 학원에서 그 다음에 what은 맥도날드 캐릭터, why는 할로윈 날짜 착각 이렇게 간단하게 한국말로 적었잖아요. 그럼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2분 동안 혼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니까 말이 빨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 안 익숙한 건 더듬더듬거리면서 느리게 됐어서 준비를 한 1분 40초? 45초 길이 정도 되게 간단하게 준비를 하면 이게 한 2분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한국말로 한 그 정도 될 수 있는 문장이 몇 문장 정도였더라? 13문장이었나? 14문장 정도였나? 그렇게 해서 문장을 앞뒤로 한국말로 다 만들었어요, 스크립트를. 내가 unusual한 클로즈를 입은 친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학원 친구를 만났었고 그 학원 친구는 내가 IELTS를 준비하면서 2달 전에 만난 학원 친구야. 그 친구는 평소에도 옷을 뭐 재밌게 입고 오기로 유명했는데 뭐 재밌다기보단 잘 입고 오기로 유명했어.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맥도날드 캐릭터 옷을 입고 온 거야. 그래서 학원에 있는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다 웃었어.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지. 너 그 옷을 왜 입고 왔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실 그 학원에서는 토요일날 할로윈 파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날짜가 금요일로 돼 있었는데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날짜가 바뀐 걸 모르고 금요일날 옷을 입고 온 거야. 그 친구가 맥도날드 캐릭터처럼 옷을 입고 왔거든. 그 빨간색 뽀글뽀글한 가발에 빨간색 코를 입고 코를 달고 그 다음에 노란색, 빨간색, 흰색으로 된 스트라이프드 무늬를 입고 와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웃었었어. 그래서 정말 웃긴 경험이었어. 말이 잘 안 나오지. 아무튼 대충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스크립트를 다 붙입니다. 그리고 한국말에서 영어로 바꿔요. 영어로 이게 제가 영어로 바꿀 때 정말 많은 수거들과 그 렉시컬 리소스라고 하죠. 정말 뽀대나는 단어들과 수거들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저는 안 되겠다고요. 제가 영어 전문가도 아니고 학원을 그만 다니니까 이제 들어오는 단어의 양도 줄어들잖아요. 근데 어차피 스피킹은 쳐야 돼. 스피킹은 쳐야 되니까 그래 어차피 당황하면 내 식대로 나오는 거 내가 바꿔보자. 문법 제가 알 수 있는 선상에서 고쳤어요. 단어 제가 아는 단어만 썼어요. 뭐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당연히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롱맨에서 찾아보는 걸 추천해요. 롱맨 딕셔너리에서 찾아보는 걸 추천하고 웬만하면 한국 사전은
어, 안 쓰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롱맨을 쓰면 그 단어를 치면은 그 단어랑 맞는 전치사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게 자동사라서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롱맨 딕셔너리 이런 데서 참고를 하셔서 붙이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한국말을 영어 스크립트로 제가 고쳤어요. 주변에 아는 외국인 친구가 있거나 안 그러면 이제 학원 선생님이 있거나 하면 참고로 받는 것도 좋긴 한데, 제가 영어 스크립트 그때 만들 때는 제가 주변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잘 없었어서 저는 제가 쓰고 제가 수정했습니다. 뭐 제 눈에 안 보이는 거면 뭐 어쩔 수 없겠죠. 저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것도 잘 못 썼고요. 뭐 가정법 이런 것도 왠지 그냥 앞에 쓰면 잘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온 대로 썼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스크립트를 일단 바꾸고 그 영어로 된 스크립트를 스텝 3 읽으면서 그냥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면 만약에 너무 길면 중간에 필요 없는 문장들 이렇게 뭐 서술하는 거 이제 꾸미는 거, 그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맥도날드 그 캐릭터 설명하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그 학원이나 그 친구에 대해서 설명했던 걸 조금 줄였었고, 그래서 일단 1분 40초에서 45초 내외로 스크립트를 그냥 읽으면서 녹음을 해봐요. 내 식대로 내 속도에 맞게 그 녹음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엔 만약에 그게 뭐 1분 40초 안에 45초 안에 문장 들었을 때 뭐 나쁘지 않고 이해되는 것 같고, 제가 그냥 제 눈으로 읽었을 때 보이는 문법적인 잘못된 게 없다고 치자. 그러면 그거 자체를 그냥 그대로 열심히 외웠어요. 정말 열심히 외웠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52문제 53문제를 어떻게 다 외워? 방법이 있겠지. 미쳤어? 53문제를 어떻게 다 외워? 외웠어요. 무조건 외워요. 이게 밑에 제가 스텝 5에 보면 외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외우는 게 문장 자체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키워드를 외워서 내가 그 흐름에 끊기지 않게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there is로 시작했어요. 근데 막 하고 이제 제가 스크립트를 덮고 나 이제 혼자서 녹음을 해봤는데 it is로 나왔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 물론 there is랑 it is랑 다르긴 하지만 그게 문장 자체를 설명을 하는 게, 만약에 봐요. 스텝 5에 보면 키워드 정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들었으면 그걸 키워드로 줄여요. 친구 하고 학원 IELTS, 맥도날드 캐릭터 설명에 가발 옷 자전거. 너무 웃겨서 다 오셨고 왜 입었냐고 하니까 파티 날짜를 착각을 했다. 이렇게 단어를 친구 캐릭터 설명 웃었다 날짜 착각 이렇게 5 키워드로 적어요. 그러고 이제는 이 키워드를 보면서 영어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영어는 문장이 매번 할 때마다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이게 시험을 직접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어민을 앞에 두고 2분 동안 혼자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평소에 나오던 문장이 아니면 그냥 정말 머리가 쎄야죠.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녹음을 하시고 연습을 하실 때도 말문이 막혀도 멈추지 않고 2분 동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얘기를 하고, 말할 때마다 문장이 달라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단어, 친구, 캐릭터, 웃어서, 날짜 착각 이것만 다 들어갔다면 그냥 그거는 퍼펙트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분 45초, 50초 외우기를 정말 주구장창 내내 합니다. 내내. 그래서 나중에는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파트 2가 이제 파트 2가 만약에 53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럼 1번은 뭐 영화 관련된 거, 2번은 옷, 3번은 장소. 이렇게 하면 영화, 캐릭터, 웃음, 학원, 날짜 착각. 그러니까 52문제, 53문제 자체가 2페이지 안에 설명이 다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그 문제만 보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키워드만 보고. 파트 1의 영화. 물론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된 문제를 옆에다가 두고 who, how, what, explain, why 이것만 보고 단어랑 그 문장만 보고 계속 얘기하는 법을 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설명할게. 친구 이랬고 친구가 맥도날드 캐릭터를 읽고 왔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2달 전에 학원에서 알게 된 친구야. 맥도날드 캐릭터 읽고 왔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그 맥도날드 캐릭터가 가발도 쓰고 코도 붉은 코도 하고 오고 그 다음에 스트랩트 옷에 그 친구가 자전거까지 끌고 왔더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없어서 너 그 옷을 왜 입고 왔냐 하면서 다 웃었는데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할로윈 파티 날짜를 착각을 했던 거야. 인스타에 공지가 올라왔었는데 그 친구가 공지를 못 본 거지. 그래서 토요일날 바뀐지 모르고 금요일 입고 와서 그 학원에서 그 친구 혼자만 그렇게 튀게 입고 왔던 거야. 그래서 난 그 친구가 너무 기억에 남아.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그 키워드만 보고 1분 40초 내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거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계속 읽고 하면 52문제, 53문제를 나중엔 다 외우게 돼요. 어떻게 외우나 싶은데 다 외우게 돼요. 맨 처음에 첫날에는 파트 1, 2 그러니까 문제를 2문제만 연습을 해요. 2문제만 연습을 하고 둘째 날에는 2문제 연습에 그 다음번 문제까지 섞어서 누적 복습을 하는 거죠. 3문제까지 하고 그리고 4문제까지 하고 그 다음번에는 5, 6 연습하고 그 다음엔 5, 6, 7 연습하고 그 다음에 5, 6, 7, 8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52문제, 53문제까지 다 이제 연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 바로 치기 직전에는 52문제, 53문제 중에 한두 문제만 약간 절었었고 나머지 50문제 같은 경우에는 툭 치면 그냥 다 나왔었어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면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를 보고 내가 2분 동안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정말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그때 이제 연습할 때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거는 그 무의식 중으로 나오는 순간에서도 혹시 내가 is를 was로 얘기하진 않았는가? 내가 단수, 복수 이런 차이 안 그러면 고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현재 문장, 과거 문장, 그러니까 현재형, 과거형 이거를 조금 착각하진 않았는가? 그 정도로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나중에는 그냥 플루언시에 믿고 나가시는 게 저는 점수를 얻기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파트 3. 파트 3는 읽어보면서 아이디어 얻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면 이제 너는 그러니까 do you think what people wear can influence their mood? 이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만 정리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 같다 라고 하고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도 그냥 이게 어차피 파트 2랑 관련된 문제라서 파트 2에 대해서 계속 곱씹다 보면 본인 생각이 그래도 몇 개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럼 파트 3는 그냥 그거를 그 친구가 그 앞에 있는 시험관이 왠지 그만두라고 얘기할 거기 정도까지 그냥 계속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파트 3는 제가 많이 준비를 안 했어서 드릴 말씀이 없지만 파트 2는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한국말로 문장을 우선 만들어보고 영어로 만들어보고 그 영어에서 흐름만 알아줬다면 키워드를 적고 한 문제당 5, 6 키워드로 줄이는 연습을 하시고 나중엔 그 키워드만 보고 1분 40초, 45초를 맞춰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냥 다 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외워서 연습하시는 걸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스크립트 외우는 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키워드로 외우는 건 추천드리는데 스크립트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냐 정말 새하얘지는 경험을 제가 한 번 하고 나니까 2번 다시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짧게는 아니죠. 아마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단어를 막 주구장창 달달달 외우고 이기형 수거 막 pop into my head 막 이런 거 쓰면서 내 입에 붙었으면 쓰셔도 좋은데 만약에 그런 거 하려면 너무 억지로 그런 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지 마시고 정말 7.0 안 그러면 6.5 이 정도만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유창성이나 안 그러면 이제 반응 속도
이런 걸로 조금 점수를 얻으셔서 원하시는 목표에 꼭 빨리 도달을 하셔서 돈도 줄이시고 시간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꼭 공부 영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네,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